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앵커입니다. 오늘은 IPO 얘기, 그중에서 크래프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말 8초 IPO 대잔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7말의 주인공은 카카오뱅크였다면 8초의 주인공 중 한 명은 크래프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마지막 중복 청약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. 크래프톤 한다면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가 재산정 이슈도 있었고 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. 다만 또 기대되는 점도 워낙 많고 배틀그라운드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물론 단일 게임으로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게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관심들이 높은 종목군의 종목이기도 합니다.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 이제 일반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요. 크래프톤 자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이번 청약에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크래프톤이 상장한 이후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숫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이거 확인하시고 공모 청약 진행하세요. 자, 그러면 공모청약 정보부터 한번 쫙 읊어드리죠. 공모가는 49만 8천 원으로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.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4조 3,51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게임주에서 대장주, 현재 대장주인 NC소프트가 한 18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하니까요. 단숨에 1등으로 올라서는 거고요.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대 1이었습니다. 기관 수요 예측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. 그도 그럴 거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1800대 1을 넘어섰었고 카카오뱅크가 1700대 1을 넘어섰고 SD 바이오센서가 1100대 1을 넘어섰었는데 이번에 243대 1이면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하죠. 그런데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는 나누도록 하겠고요. 일반 청약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일과 3일 그리고 상장일은 8월 10일입니다. 여기에 이제 청약을 하시려면 이 세 개 증권사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개 증권사에서 최소 단위인 10주씩을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소 증거금은 747만 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49만 8천 원 곱하기 10주씩 3개 증권사 총 30주 거기에 나누기 2 그러니까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절반만 미리 내놓으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747만 원이 나오는데요.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숫자가 뭐냐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저도 방송에서 어떤 공모주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거나 이슈 설명을 해드릴 때 항상 공통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게 바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. 왜냐면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. 나올 수 있는 물량의 그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숫자들인데요.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자, 이거 한번 이 표 천천히 한번 보세요.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는 해외 기관의 확약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. 6개월하고 15일은 아예 0%고요. 3개월도 0.22%, 1개월도 1% 조금 넘어요. 그러니까 미 확약 비율이 98%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러면 이 98%의 물량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전체 확약 비중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미 확약 비중이 77.9%니까 확약 비율이 22%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카카오뱅크도 확약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약간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게 45%였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22%밖에 안 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해외 기관 비중이 이렇게 낮긴 한데 참여한 기관들을 한번 보면 블랙록부터 싱가포르 투자청, 골드만삭스, JP모건 아주 굵직굵직한 큰 손들이 참여를 했다. 특히 블랙록이나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이런 큰 손들이 이렇게 단타하진 않을 거 아니냐. 다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약 비중이 이렇게 낮아도 그래도 단숨에 물량이 다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.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포인트긴 한데 다만 안전장치인 의무 확약 비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는 거죠. 때문에 실제로 해외 기관에서 상장 첫날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이거는 좀 두고 보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해외 기관들이 무조건 길게 갖고 가려고 했었다면 기관들도 의무 보유 확약 기간 길게 해서 좀 많이 받아갔겠죠.
있겠죠. 그런데 굳이 미확약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건 좀 찜찜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물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떨어져도 결과적으로 기관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면 이거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맞죠. 그런데 만약에 진짜 좋게 봤다면 의무 확약 비율을 좀 늘리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도 들 뿐더러 이것보다는 그러면 기관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얼마를 써냈느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자,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서 얼마를 써냈는지 봤더니 뭐 당연히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희망밴드 최상단이었던, 그리고 이번에 공모가로 확정된 49만 8천 원이 가장 많았죠. 그런데 참여 건수로 봤을 때요, 40만 원 혹은 40만 원 미만으로 써낸 기관의 비중이 20%나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관들의 시각 차이도 좀 많이 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논란도 이 기관의 수요 예측 어떤 신청 가격에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신청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범위가 한 4%가 넘어가니까요.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그 제일 밑에 있는 가격 미제시, 여기도 만만치 않게 비중이 높잖아요. 여기 미제시일 경우에는 대부분 업계에서는 상단을 초과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대요.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반대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내에서도 좀 크래프톤의 평가를 극과 극으로 하는구나,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한 49만 8천 원에서 그 이상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역시 한번 두고 보셔야 될 일입니다. 세계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보여드렸는데요. 물론 이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뭐 크래프톤이 뭐 안 좋다, 뭐 상장 이후에 무조건 100% 떨어진다,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떤 IPO주에 대한 전략은 공모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. 받으면 치킨값 번다는 마음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청약을 할 거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으시다면, 혹은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나 기관의 수요 예측 가격 분포, 이 정도는 보시면서 기관 물량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, 이 정도 기간 내에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고, 좀 이런 시각들을 기관들이 갖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을 하신다면 좀 더 전략을 녹여내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요. 좀 신중하게 투자 판단 잘 하셔서 크래프톤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